여러분, 혹시 이번 달 통장 잔고 보고 한숨 쉬신 적 있으십니까? 장 보러 마트 갔다가 카트에 담았던 물건 다시 내려놓으신 적 있으십니까? 손주가 용돈 달라는데 지갑이 가벼워서 마음이 무거우셨던 적 있으십니까? 병원비 고지서 받고 어떻게 감당할까 걱정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는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효자 효녀들이라 해도 요즘 애들도 살기 힘듭니다. 집값은 비싸고 물가는 오르고 애들 키우는데 돈 들어가고 부모님 도와드리고 싶어도 형편이 안 되는 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자식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아파도 참고 필요한 것도 참고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6년부터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많은 돈을 받고 병원비 걱정을 덜고 일할 기회는 넓어지고 교통비까지 돌려받는 시대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2026년이 확실히 바뀝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 통장에 들어올 돈이고 여러분이 아낄 수 있는 돈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정보를 모르면 그야말로 손해입니다. 평생 일하며 나라를 세우신 여러분께 이제 나라가 제대로 보답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셔서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연금과 소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받으시는 기초연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부분 30만 원 초반대를 받고 계실 겁니다. 32만 3천 원, 이 정도 받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요즘 물가의 장 한번 보면 훌쩍 날아가는 돈 아닙니까? 배추 한 포기에 10,000원, 사과 한 박스에 5만 원, 고등어 한 마리에 7,000원,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배추가 1,000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 이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오릅니다.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우선 인상되는데 거의 8만 원 가까이 더 받는다는 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한 달에 8만 원이 뭐가 대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1년이면 96만 원입니다. 거의 10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손주 설날 세배돈도 주고 명절에 용돈도 주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값도 내고 반찬거리도 사고 그래도 조금 남는 돈입니다. 아니면 이 돈을 모아서 여행 한번 가실 수도 있습니다. 온천 여행, 요즘 시니어 전용 여행 상품도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시느라 제대로 놀러 가보지도 못하셨잖아요.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쪼개고 쪼개며 사셨습니까? 전기 아껴 쓴다고 여름에 에어컨도 안 틀고 겨울에 내복 껴입고 난방도 최소한으로 하고 외출할 때도 버스 한 번 아끼려고 걸어다니고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겁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식 계획이니 꼭 챙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아서 챙겨주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셔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십시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지만 혹시 모르니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부부가 함께 받으시는 경우에는 금액 산정이 조금 달라지니까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다 계산해 드립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민등록증하고 통장 사본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30분이면 다 처리됩니다. 이 30분의 수고가 1년에 100만 원을 안겨줍니다. 안 하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일을 해서 조금만 벌면 국민연금을 깎아버렸습니다. 월 소득이 약 300만 원 초반대만 넘어도 연금이 줄어들었어요. 정확하게는 316만 원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노후를 준비하려는데 오히려 벌면 벌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였던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 제안을 받아도 거절하셨습니다. 연금 깎일까봐 두려워서 말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하려고 하면 수입 계산부터 해야 했습니다. 이거 하면 연금이 얼마나 깎이나, 그러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얼마나, 이런 복잡한 계산을 해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월 소득 500만 원 초반대로 대폭 상향됩니다. 정확하게는 524만 원 정도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거의 200만 원 넘게 기준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는 웬만큼 벌어서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마음 편히 일하셔도 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 됩니다. 일해서 돈도 벌고 연금도 온전히 받고, 이게 바로 진짜 노후 보장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비 일을 하신다고 칩시다. 월급으로 250만 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월 70만 원 받는다고 치면 합쳐서 320만 원입니다. 여기에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는 분은 40만 원 더해서 360만 원입니다. 이 정도면 혼자 사시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일찍 받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기 수령이라고 하죠.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 60세부터 받는 겁니다. 하지만 조기 수령하면 평생 줄어든 금액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5세부터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60세부터 조기 수령하면 월 7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생 갑니다. 80세까지 사신다고 치면 2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손해를 보는 겁니다. 1년이면 360만 원, 20년이면 7,200만 원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엄청난 금액 아닙니까? 반대로 늦게 받으면 더 많이 받습니다. 66세부터 받으면 7.2% 증가하고 67세부터 받으면 14.4% 증가합니다. 월 100만 원이 114만 원이 되는 겁니다. 평생 14만 원씩 더 받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일할 수 있다면 이번 감액 기준 완화 덕분에 조금 더 일하면서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물론 당장 생활이 어려우시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장기적으로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계산해 드립니다.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시면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상담해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결정이니까 꼭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의료와 돌봄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아프면 어쩌나 하는 걱정 아닙니까? 병원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자식들한테 짐이 될까봐 아파도 참고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큰 병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습니다. 무릎이 아프셨는데 병원 안 가시더라고요. 왜 안 가시냐니까 돈 아깝다고, 자식들 폐 끼치기 싫다고 그렇게 참으셨습니다. 나중에 못 걷게 돼서야 병원 갔더니 이미 연골이 다 닳아 있었습니다.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하셨어요. 진작 왔으면
간단한 치료로 해결됐을 텐데 참다가 큰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동이 불편해지면 요양원에 가야 하는데 요양원 가기는 또 얼마나 마음이 무겁습니까? 평생 살던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서 지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서러운 일입니까? 내가 가꾼 텃밭도 있고 오래 살아서 정든 이웃도 있고 익숙한 골목길도 있는데 그걸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요양원이 아무리 좋아도 내 집만 하겠습니까? 낯선 사람들이랑 방도 같이 쓰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식사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없고 그게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2026년 3월부터는 이런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지 않고 바로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 살아온 우리 집, 손때 묻은 마루, 익숙한 동네 풍경, 이웃들과의 정,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합 돌봄이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한 곳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의료 지원은 보건소, 요양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사 지원은 또 다른 곳, 식사 배달은 또 다른 곳, 이렇게 여기저기 발품 팔아야 했습니다. 노인리가 이 먼 곳 저 먼 곳 다니면서 서류 떼고 신청하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한 곳에서 신청했는데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고 또 다른 곳 가야 하고 거기서 또 다른 서류 떼오라고 하고 이렇게 몇 번씩 왔다 갔다 해야 했습니다. 다리 아픈 노인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힘드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동네 읍면동 사무소에 설치된 전담 창구 딱 한 곳만 가면 됩니다. 거기서 의료, 요양, 가사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여러분 상황을 듣고 필요한 서비스를 다 연결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데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면 상담원이 재택의료, 가사 도우미, 식사 배달, 필요하면 목욕 서비스까지 다 연결해 드립니다.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게 진짜 어르신을 위한 정책 아닙니까? 돌아가신 저희 할머니 계실 때 이런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합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셨거든요. 우리가 자주 찾아뵙지 못했는데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훨씬 편하게 사셨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리고 간병비 부담도 확 줄어듭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면 간병인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이 비용을 본인이 100% 다 내야 합니다. 하루에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입니다. 한 달이면 300만원에서 450만원입니다. 이게 감당이 됩니까?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간병하느라 직장도 그만두고 가족들이 다 지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딸이 직장 그만두고 한 달 간병하고 며느리가 또 한 달 간병하고 이러다 보면 가족 전체가 무너집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듭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비 부담이 3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300만 원이 9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10만 원을 아끼는 겁니다. 이게 한 달입니다. 석 달이면 630만 원, 1년이면 2,520만 원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됩니다. 중증 환자의 기준은 의사가 판단합니다.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치매가 심하거나 의식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게 시작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될 겁니다.
정부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재택의료센터 이야기를 꼭 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병원 가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 계시죠? 휠체어 타고 나가는 것도 힘들고, 택시 타고 병원 가는 것도 고역이고, 병원 가서 한참 기다리는 것도 지치는 일입니다. 특히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병원이 멀어서 더 힘드십니다. 버스 타고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집으로 찾아옵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50개소로 대폭 늘어나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진료를 받고 필요한 처치를 받고 약도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혈압 재고, 혈당 재고, 청진도 하고 필요하면 주사도 맞고 다 집에서 해결됩니다. 이게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고 효과가 정말 좋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만족도가 90%가 넘습니다. 2026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도 재택의료센터가 생깁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센터 전화번호도 알려드릴 테니 꼭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들한테 짐 되기 싫어서 아파도 참으십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병을 키우십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제는 나라에서 제대로 지원합니다. 여러분이 세금 내고 평생 일하며 이 나라를 키웠는데 이 정도 지원받는 건 당연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죄송할 일도 아닙니다.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당당하게 지원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마음 편합니다. 여러분이 아프면 자식들이 제일 힘듭니다. 그러니 건강 챙기는 게 자식한테 효도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일자리입니다. 2026년에는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로 늘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아십니까? 전국의 어르신들 중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의 다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경쟁은 있겠지만 그래도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열린 건 처음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10만 개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대폭 늘려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의 질도 좋아집니다. 지금까지 노인 일자리라고 하면 공원 청소, 환경 정리, 주정차 단속 보조, 이런 단순 노무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일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생 회사 다니시고 전문직 하시던 분들이 청소하는 일을 하시려니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자존심 상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026년부터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크게 늘어납니다. 사회서비스형이 뭐냐면 여러분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나 도서관에서 아이들 돌봐주는 일, 초등학생 등하교 안전 지도하는 일, 청소년 멘토링, 경력 상담해주는 일, 전통기술 가르쳐주는 일, 예를 들면 김장하는 법, 장 담그는 법, 한복 만드는 법, 이런 전통기술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또 마을 공동체 활동 지원하는 일, 노노케어라고 해서 건강한 어르신이 거동 불편한 어르신을 돌봐주는 일도 있습니다. 문화재 해설사, 숲 해설사, 이런 일도 있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숲 해설사 하시면 좋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도 설명해주고 역사 이야기도 해주고 관광객들한테 정말 인기 많습니다.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문화재 해설사 하시면 좋습니다. 궁궐이나 박물관에서 관람객들한테 설명해주는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단순히 시간 때우는 일이 아니라 보람도 느끼고 사회에 기여도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듣고 인정도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월급도 기존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일자리 종류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은 보장됩니다. 공익활동형은 월 27만 원 정도, 사회서비스형은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 시장형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에 더해서 이 정도 소득이 더 생긴다면 노후가 훨씬 여유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 4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일자리 소득 60만 원, 합치면 170만 원입니다. 혼자 사시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여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신청 시기입니다. 이미 2025년 12월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니까요. 지금 바로 가까운 복지관이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하십시오. 아니면 직접 찾아가십시오. 본인 거주지 관할 기관에 가서 어떤 일자리가 있는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상담받으십시오. 일자리는 선착순입니다. 빨리 신청하는 사람이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능력이 없다고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70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80대도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건강만 괜찮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경험을 쌓으셨습니다. 직장 생활 40년 자식 키우고 손주 키우고 살림하고 그 모든 게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바로 자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책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지 않으니까 어르신들을 만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와서 옛날 이야기 해주고 전래동화 읽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는 건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웃고 보람을 느낍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TV만 보고 누워만 있고 그러다 보면 건강도 나빠집니다. 하지만 일을 하면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움직이게 됩니다. 씻고 옷 갈아입고 나가야 하니까 단정하게도 하게 됩니다. 움직이면 건강해집니다. 사람을 만나면 치매 예방에도 좋습니다. 뇌를 쓰고 말을 하고 관계를 맺는 게 최고의 치매 예방약이라고 의사들이 말합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일하는 어르신들이 집에만 계시는 어르신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30% 낮다고 합니다. 우울증도 적고 신체 건강도 좋습니다. 그러니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기회가 이렇게 많이 열렸을 때 꼭 잡으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과 생활입니다. 어르신들한테 교통비가 얼마나 큰 부담입니까? 물론 65세 이상은 지하철이랑 버스가 무료입니다. 이건 정말 좋은 혜택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한 달에 교통비만 10만 원, 20만 원씩 나가는데 어르신들은 공짜니까요.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로 갈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병원 가실 때 짐이 많거나 몸이 안 좋으면 택시를 타야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버스가 하루에 몇 번 없어서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식 집 놀러 갈 때도 택시 타게 되고 장 보러 갈 때도 택시 타게 됩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 달에 교통비만 10만 원, 20만 원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부터 교통 혜택이 대폭 강화됩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민 무제한 교통카드, 가칭 모두의 카드가 도입됩니다. 이게 정확히 어떤 형태일지는 아직 세부 내용이 나와야 알겠지만 기본 개념은 일정 금액을 내면 한 달 동안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월 6만 5천 원을 내면 지하철, 버스, 마을버스 다 무제한으로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은 이미 무료니까 직접적인 혜택은 아니지만 가족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어르신들한테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K패스 혜택도 강화됩니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도 있지만 환급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이 20%에서 30%로 올라갑니다. 많이 이동하실수록 더 많이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택시나 유료 교통편으로 10만 원을 썼다면 3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20만 원을 썼다면 6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1년이면 72만 원입니다. 거의 한 달치 기초연금에 가까운 돈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K패스 앱을 깔거나 아니면 가까운 은행에 가서 K패스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카드로 교통비를 내시면 자동으로 적립됩니다. 다음 달에 통장으로 환급금이 들어옵니다. 자동이에요. 따로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번만 등록해 놓으면 평생 혜택을 받습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십시오. 안 하시면 그냥 손해입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집에만 계시지 말고 밖으로 나가시라는 겁니다. 날씨 좋을 때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햇빛 쬐고 신선한 공기 마시고 가벼운 운동하는 게 약보다 좋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는 것, 도서관 가서 책 읽는 것, 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이런 작은 활동들이 모여서 삶의 질을 높입니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집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말을 해야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통비 걱정을 조금 덜어도 됩니다. 나라에서 지원해 주니까요. 당당하게 이용하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평생 세금 내고 일하셨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영상을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십시오. 혼자만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정보입니다. 우리 이웃 어르신들, 친구분들, 형제자매들 모두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십시오. 그게 진짜 이웃 사랑입니다.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좋고 전화로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접 찾아뵙고 알려드려도 좋습니다. 우리 같이 잘 삽시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은 대한민국 어르신들에게 정말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은 40만 원으로 오릅니다. 1년에 100만 원 가까이 더 받는 겁니다. 일하면서 받는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완화되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월 500만 원 초반까지는 연금이 안 깎입니다. 두 번째, 의료와 돌봄은 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로 한 곳에서 모든 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병비 부담은 중증 환자의 경우 30% 수준으로 확 줄어듭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아낍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전국 250개소로 늘어나서 의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세 번째, 일자리는 115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가 많아집니다.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돈도 벌고 보람도 느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네 번째, 교통비는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K패스 환급률이 30%로 올라갑니다. 한 달에 10만 원 쓰면 3만 원 돌려받습니다. 1년이면 36만 원입니다. 바깥 활동 많이 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혜택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누가 알아서 찾아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가십시오. 복지관에 전화하십시오.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십시오. 한 번의 수고가 1년, 10년의 혜택으로 돌아옵니다. 평생 일하며 이 나라를 세우신 여러분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받으실 차례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여러분의 시간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돈 벌느라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셨잖아요. 본인을 위해 살 시간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을 위해 사십시오. 하고 싶었던 거 하시고, 가고 싶었던 곳 가시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 만나십시오. 건강 챙기시고, 취미생활 즐기시고, 웃으면서 사십시오. 저희 아버지가 65세에 정년퇴직하셨을 때 정말 무기력해 하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으니까 우울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기 시작하시고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에서 아이들 교통안전지도 봉사하시면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건강도 좋아지셨습니다. 지금은 70대 중반이신데 60대보다 더 활기차게 사십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시고 봉사 나가시고 친구분들 만나서 등산도 다니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웁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아버지가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들 꼭 활용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여유로운 노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해입니다. 당당하게 권리를 찾으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